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과 베트남 웅우엔 수원 푹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베트남은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며 한국에 방역 등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베트남이 아직 한국에 대해 분위기 파악을 못한 모양새입니다.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자 제2위 교역국인 한국에 대해 베트남이 그동안 해온 조치들에 대해 한국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동안 좋은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자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 철면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없이 행동하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이는 물론 베트남 일베 같은 터무니없는 글들에 분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그동안 베트남에 투자와 관광 등으로 먹여 살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위기 상황이 닥치니 자기들이 살겠다고 가장 중요한 교육국을 내팽개치는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베트남이 현 상황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발 입국자를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들의 열악한 방역 수준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초기 한국을 입국 제한 조치한 국가들은 많았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을 최대 교육국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과정에 예의를 다해야 하는데 베트남은 한국에 미안한 마음이 1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사전 연락 없이 우리 항공기의 착륙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이고 돌연 해양을 초래할 정도였으니까요. 지난 2월 24일 베트남 항공으로 대구에서 다낭에 도착한 한국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14일간 격리되었는데 의심 증상자가 없었지만 대구에서 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29일엔 베트남에서 15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임시 중단시키기에 이르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판빙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베트남에 큰 공장을 두고 긴급하게 신제품 출시를 앞두었던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과 LG 엔지니어들의 베트남 파견을 막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베트남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건강이 확인된 기업인은 예외로 허용하자라고 세계 각국에 제안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삼성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한국 베트남 경제관계가 밀접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규례하지 못하게 된다면 양국 경제통상 활동이 셧다운될 우려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정부와 삼성이 적극 베트남을 설득한 끝에야 한국 엔지니어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베트남에 세워진 한국 공장들을 돌지 않으면 베트남 경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엔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깎으라 말라 난리를 펴고 있습니다. 현지 온라인 매체 베트남넷은 2일 박항서 감독의 연봉 삭감 왜 할 수 없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매체는 사설 성격인 이 기사에서 박 감독이 지난 2년간 베트남 축구를 이끌며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 외에도 적지 않은 돈으로 자선활동에 참가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시작했습니다. 또 박 감독이 최근 베트남 조국 전선을 통해 현 상황 방역기금 5,000달러를 기부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스포츠 상황을 고려할 때 박 감독이 제2의 고향이자 돈과 명예를 가져다 준 곳에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연봉 삭감 등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어 현재 박 감독의 일이 많지 않다면서 전국의 각 축구 클럽과 선수들이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연봉 삭감을 준비하는데 박 감독이 가만히 있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 출신인 니시노 아키라 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고통 분담을 위해 현 상황의 연봉 50%를 삭감하자는 태국 축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니시노 감독은 특별한 업적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박항서 감독의 연봉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박 감독이 베트남에서 이룬 성과에 비해 턱없이 연봉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베트남을 위해 기부하고 자선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박 감독에게 돌아온 것은 연봉 삭감하라는 막대먹은 소리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 연봉도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 베트남 민간 대기업에서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소름 돋는 것은 베트남의 언론의 자유는 2019년 기준으로 176위입니다. 북한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트남 정부가 이러한 목소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다시 베트남 방역에 지원 좀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중소기업 인력도 빠른 시일 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중소기업 인력 받아주면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이제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로만 생각해. 대 투자가 짐 로저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국적인 나라. 약 700조 원에 달하는 수처리 시장 적용을 시작으로 그래핀을 이용한 2차 전지 및 응용 분야를 확장하고 국내외 산학 협력을 통해 그래핀 사업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나노메딕스는 24일 국내외 그래핀 전문가들을 초청해 진행한 그래핀 사업 설명회에서 그래핀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나노메딕스는 최근 150억 원 규모 투자를 완료하고 연간 4톤 규모의 그래핀 양산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스탠다드 그래핀과 함께 그래핀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그래핀 사업의 현황과 성장 계획 등 청사진을 공개했다.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빌딩에서 기관 투자자와 언론 매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그래핀 사업 설명회는 짐 로저스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그래핀에 대한 의견 발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안영용 나노메딕스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현재 그래핀 양산을 준비 중으로 나노메딕스는 그래핀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수요처를 발굴할 것이라며 스탠다드 그래핀과 공동으로 울산 테크노산단에 3,000평 규모로 그래핀 연구센터를 건립할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진 글로벌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의 연설에서 그는 그래핀 사업의 미래 성장 가치에 관한 소견을 밝히고 스탠다드 그래핀이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짐 로저스 회장은 머지않은 미래의 그래핀은 인터넷보다 인류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북한 등 한반도는 지하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한국 스탠다드 그래핀이 그래핀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이 더해질 경우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 신소재에 대한 가치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돼 한국이 글로벌 그래핀 사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투자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국의 향후 유망 투자 가치, 산업 등에 대한 소견도 밝혔다. 그래핀 등 첨단 소재 및 미래 신소재에 투자하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회사 중 나노메딕스와 스탠다드 그래핀을 선택해 투자하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짐 로저스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설명했다. 짐 로저스는 그래핀은 말 그대로 신소재이기 때문에 역사가 길진 않지만 스탠다드 그래핀은 오랜 기간 그래핀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고 이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소재 신물질의 가치를 알고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을 진행해온 스탠다드 그래핀이 경험과 노하우 등을 높게 평가해 투자를 결정했으며 앞으로의 성과도 기대된다고 답했다. 스탠다드 그래핀 대표이사와 나노메딕스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이정훈 대표는 스탠다드 그래핀이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스탠다드 그래핀이 기술적 우위와 상용화 추진 현황을 밝혔다. 현재 활발하게 추진 중인 그래핀 기반 수처리 사업과 2차 전지 소재 적용 등을 중심으로 그래핀 소재의 장점을 소개하면서 고품질의 그래핀이 적용되면 소재 산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그래핀 양산이 본격화되면 꿈의 소재로 불리는 그래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훈 대표는 소재 기술이야말로 국가의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라며 그래핀은 전기전도성, 유연성, 투명성 등 특성으로 인해 기적의 슈퍼물성으로 평가받으며 국내외 대기업들이 연구에 뛰어들었고 그래핀 특허 등 전 세계적으로 그래핀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스탠다드 그래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미국 수처리 전문업체 미고의 아담 테일러 대표이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아담 테일러 대표는 2025년까지 전세계 수처리 시장 규모는 7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며 미고와 스탠다드 그래핀이 목표로 하는 석유 시추 관련 정수 시장은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담 테일러 대표는
미고는 스탠다드 그래핀이 그래핀 정수 시스템을 기반으로 미국 나사와 세계 최대 석유 채굴 기업 할리버튼 등 메이저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18회에 달하는 시험 가동도 성공리에 마쳤다. 현재 엑손과 할리버튼 등 세계 최대 석유 회사들이 그래핀 이용 정수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라이선스 인계약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티그룹 CTO와 나사 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유비 벤자민 그래필랩스 대표는 그래핀 미래는 이미 진행 중이다라는 주제로 그래핀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향후 그래핀의 적용 분야가 크게 확대될 것이며 고품질의 그래핀에 대한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화학연구원이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세계 처음으로 올해 안에 양산하기로 했다. 이재욱 화학연 박사 연구팀은 고품질의 산업용 그래핀을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기업 LSG캠텍에 기술 이전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래핀은 흑연을 한 층만 벗겨낸 것이다. 흑연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 배열을 이룬 평평한 층들이 겹겹이 쌓인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서 한 층만 벗겨낸 그래핀은 강도가 높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해 반도체 등에 쓰일 수 있는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하지만 산업용 그래핀 양산 기술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 세계에서 지난 10년간 산업에 쓰일 고품질 그래핀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돼 왔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흑연의 강산을 처리해 그래핀을 얻는 과학적 합성 공정이 있지만 강도, 열 전기전 도성이 모두 떨어져 연구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이 박사 연구팀은 차세대 전기화학 박리 공정을 적용해 두 금속 사이에 흑연 전극을 샌드위치처럼 배치한 멀티 전극 시스템을 만들었다. 흑연 전극에 전기를 가하면 그래핀이 아주 얇게 벗겨진다. 이렇게 벗겨진 그래핀은 장치 아래의 필터를 통해 가루 형태로 추출된다. 이 공정으로 1시간 만에 고품질의 그래핀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래핀 1g당 비용도 2,000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얻은 그래핀은 기존의 화학적 합성 공정보다 생산 속도, 비용, 품질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 화학연은 LSG캠텍에 기술 이전을 하고 올해 안에 고품질 그래핀을 대량 생산하겠다는 목표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LSG캠텍의 모회사 엘브사 흑연은 국내 흑연 광산의 채굴권을 확보해 올해부터 그래핀의 원료인 흑연 채굴에 들어간다. 이로써 중국 수입에 의존하던 흑연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화학연은 대량 생산되는 그래핀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2차 전지의 부품 재료로 우선적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철용 LSG캠텍 대표는 경기 안성의 엘브스 흑연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래핀 양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목표대로 진행되면 산업용 그래핀